왜 주식시장이 발작을 했는가?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엄청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할 수 있는 확률 30% 넘어갔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확률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갑자기 주가가 확 반영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요? 기준이 뭐냐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들어가시면 가장 큰 문제가 30만 원에 들어갈까 35만 원에 들어갈까 25만 원대일까 그냥 느낌적으로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되면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희는?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전해주지 않은 진짜 지식을 전하는 시간, 지식인 클래스의 박선영입니다. 6월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섭게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8전선이 깨졌고요.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을 보여줬습니다. AI 반도체 상승장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공포로 뒤바뀐 건데 이 하락세가 일시적인 건지 진짜 고점이 이미 와버린 건지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이죠. 현대전자 출신 반도체통 김장열 센터장님과 함께 정말 대책은 없는지 한번 진득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장렬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정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녹화한 날로 따지면 월요일이잖아요.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죠. 네,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핵심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펀더멘털 이상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펀더멘털 이상 없어요 해도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왜 빠지죠? 이렇게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 무슨 일 난 거 아닌데 네. 잘 될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의 펀더멘털은 사실은 지난 분기에 나온 실적 기반해 가지고 이번 분기 얼마 정도 예상이다. 이 정도까지가 펀더멘털 현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펀더멘털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크로 변수,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지정학적 변수 같은 거는 수시로 바뀌는데 네. 현재 펀더멘털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주가는 왜 급락하느냐?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미래의 펀더멘털이 나쁘게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우려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은 뭐죠? 항상 펀더멘털 말고 매크로 변수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지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도 맞춰서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라는 것도 지금 그럼 뭐뭐를 보면 되는 거죠. 뭐 금리라든가 네. 뭐 국제 정세라든가.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 원화가 굉장히 싸지거든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환율하고 유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 북한하고 연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터져서 진짜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우려일 뿐입니다. 오히려 네네. 이게 가까운 변수이고 직접적인 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시장이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선진국에 편입돼 있지 않고 신흥 국가에 편입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이른바 MSCI 지수에서 선진국 관찰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6월, 7월 달에 예상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은 이익이라도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수급이 되는가. 글로벌 매크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매크로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매크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5에서 3.75%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6월 8일 현재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확률이 확 높아졌어요. 지난 주말에. 네. 근데 이슈는 왜 주식시장이 발작을 했는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엄청 잘 나오면서 고용이 많이 되니까 그 자체로 인플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상할 거라는 확률은 어느 정도 예견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계속 얘기 있었죠. 금리 인상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할 수 있다는 확률. 그러니까 10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할 수 있다는 예상이 그게 낮다가 30%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발작한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확률이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다. 금리 인상이다. 전쟁이 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20%, 10%에도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어가면 갑자기 주가가 그전까지 반응을 하다가 확 반영합니다. 그것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30%예요. 유가에서의 임계점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120불 정도예요. 120불이 임계점이다. 근데 금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까 그런 신호도 있지만 10년물 국채가 움직이면 신경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지금 4.55 정도거든요. 기준금리가 3.75 정도니까 괴리가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금리가 벌써 기준금리가 곧 따라서 올라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5월달 중반에 한번 보였고 5월달 중반에 대한민국 주식 자체가 6.몇% 빠졌고 지금 오늘 6월 8일 현재 거의 9% 정도 빠져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려면 기준금리 두 번은 안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만 일단 선제적으로 하는 것 불가해 라는 안도감이 나와야지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럼 그거는 뭐로 보느냐? 또 다른 지표, 고용지표 말고 뭐 있습니까?
CPI, Consumer Price Index. 그것이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만약에 너무 높으면 주시장이 잘 못 갈 수 있어요. 바닥은 쳤더라도. 그것이 우려가 되는 매크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차차 나 토요일인데 어쩌지라는 분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아, 나 아무것도 못했네. 어떻게 포모와 이러면서 월요일에는 그럼 그때 포모가 올지 피어가 올지 모르죠. 주가가 올라가야지 포모가 오는 거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공포가 오는 거죠. 그러면 피어가 오면 뭘 해야 되죠? 피어가 오면 팔면 안 되고요. 늦었고. 포모가 오면 사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냉정을 찾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부장님. 못 찾으면 주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포모가 오면은 사면 안 되고요. 피어가 왔을 때 팔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피어가 와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쥐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그때라도 던졌어야 해라는 시점이면 그거는 어떡해요? 손절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손절매 룰을 걸리신 거예요. 손절매 룰은 뭐냐? 사고 나서 20% 이상 빠졌을 때 앞도 보지 말고 내가 잘못 들어갔다 하고 빨리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포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부안해동해갖고 팔게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게 공포에 파는 건데 공포에 왜 파냐면은 높은 데 샀기 때문에 공포에 파는 거예요. 지금의 공포 구간이 왔는데 greed and fear거든요. greed가 뭐죠?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모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표가 75, 70 이상 되면은 사면 안 돼요. 포모 오는 거, 포모. 그 지수는 어디서 확인해요? 이건 매일매일 CNN에서 측정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줘요? 네, 매일매일. 이거 나오잖아요. 오늘 만약에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fear에서 extreme fear 가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greed에서 extreme 가면은 팔아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모는 어떻게 이겨요? 포모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목표 주가를 보셔야 돼요. 네. 삼성전자 들어가시면 가장 큰 문제가 삼성전자 30만 원 들어갈까 35만 원이 들어갈까 25만 원대일까 그냥 느낌적으로 하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30명이 목표 주가를 주잖아요. 매주. 그건 허당이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컨센서스화 된 거. 맨 위에 거 버리고 맨 밑에 거 버리고 그 절사인데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 나온 넘버에다가 얼마 정도의 애누리 그보다 20, 30% 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도 모든 사람들 그 안전 마진을 해서 그보다 낮을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거를 목표 주가에다 딱 붙어갖고 목표 주가가 평균이 3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29만 9천 원 노조파가 끝났다? 왜 그렇게 따라가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 물리면 조금만 내려가도 못 참아요. 못 참죠. 그걸 반복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데 목표 주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목표 주가가 간당간당한데도 들어가는 분들의 마음은 목표 주가를 자꾸 업데이트하면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 시점 높아지더라도 그 시점에 컨센서스하고 보시라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 40만 원 정도였어요. 40만 원 곱하기 0.8하면 32만 원이고요. 만약에 0.7하면 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들어가는 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컨센서스가 42만 원이야. 60만 원도 있지만 컨센서스 낮은 것도 있으니까 42만 원 곱하기 0.7 하잖아요. 그러면 29만 8천 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29만 5천 원에 끝났죠. 아침에 29만 2천 원까지 받았죠. 그러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자기가 오는 할인율 내려왔잖아요. 한꺼번에 들어가면 안 되죠. 봐야죠. 매크로 상황을 보고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요? 못하죠. 하루 이틀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할해서 들어가죠. 그 레인지가 왔을 때 김장훈 씨 얘기 듣고 29만 8천 원인데 29만 5천 원이다. 내 던자산 5천만 원. 가자! 이런 이러면 같은 거. 안 된다는 말씀. 당연하죠. 누가 그걸 정확히 합니까? 그때부터 좀 사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거지. 매크로 변동이 심하면 분할의 깊이를 깊게.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아니고 며칠, 이 한 주가 아니고 기관들은요. 한번 다시 할 때는 20번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물죠. 조그만 건 물려. 왜 조그만 건 걔네들 잘 모르기 때문에. 세력도 있고. 근데 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나눠서 산다고요. 외국인은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60일 나눠서 삽니다. 제가 옛날에 한창 애널리스트 할 때는 6개월도 나눠서 샀어요. 너무 조바심 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없애는 거예요. 항상 삼성전자 못 사니까 또 갑자기 다른 거 한다고 덥석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그것도 목표 주가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삼성전기가 요즘 탄탄해. 삼성전기 리포트가 300만 원 나오는 순간에 230만 원 산다. 이것도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70만 원이나 있는데요? 비율로 봤을 때요? 300만 원 불렀을 때 컨센서스는 230만 원이에요. 네네. 곱하기 7하면 4, 7, 28, 7, 24면 이제 오늘 170만 원대 왔을 때가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처음 시작일 수 있어요. 기세가 없을 때는 0.7 정도까지 30% 두고 기세가 있을 때는 0.8, 0.85까지 둘 수 있는데 아니 100만 원인데 90만 원에 가서 갖다 사는 건 뭐냐 이거죠. 왜냐면 놓칠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 마세요. 매크로만 안정이 됐다. 그때는 80%가 펀더멘털이에요. 저는 오늘 중심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그래요.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냐? 한 2, 3년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한 2, 3년 동안 혹 다 빠져.
그럴 사이클 특성 때문에 지금은 싸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7배 안 되는데 네. 7배 안 되는 게 뭐냐면 PER 7배를 말씀드린 6점 몇 배예요. 얘는 7년치 땡겨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7배 중반 정도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21배, 20배 정도 돼. 20년치 땡겨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리 땡겨놓은 거를 보고 거기에 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매크로가 그 중간중간 들어올 텐데. 좋은 질문이야. 미국은 워낙 역사가 많으니까 4.5% 신념을 국채 그 역수를 해보세요. 20몇? 그게 PER 적정 PER이에요. 모든 나라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왜 주가가 가다가 멈추고 하냐? 전체 S&P 500이니까 500개 기업이죠. 미국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2배 되면 23배 되면 비싸고 18배 되면 싸고 왔다 갔다. 근데 한국은 이제는 오픈마켓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고요. 한국은 과거 패턴대로 가는 건데 한국이 과거에 8배 이하가 쌌고 12배 가면 매우 고평가됐고 그 평균 10배는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8배 이하가 된 상태예요. 3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8배 이하 7점 몇 배 갔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싼 거예요. 근데 매크로가 워낙 짓누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또 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의 비중이 워낙 많아져서 변수가 생기면은 이 7점 몇 배라는 게 혹시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이 막 매크로하고 뒤섞여서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다시 5월 중순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아까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거의 패턴이 삼성전자 6배에서 8배, 하이닉스에서 4배에서 6배. 엄청 싸죠. 지금 6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내년에 550조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있어요. 하이닉스 올해 270조, 내년에 420조. 근데 내년도 숫자를 안 땡기잖아요. 아까 PER 6배는 올해 실적 기준이에요. 내년 실적 기준이 만약 컨센서스가 되면은 5배 이하입니다. 엄청 싼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리레이팅까지는 아니래도 현재 레벨에서는 업사이드 잠재력이 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반도체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나와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건지. 반도체 사실 거예요? 이미 샀는데요. 샀어요? 그럼 4가지 질문하십니다. 팔을 거 말 것인가? 지금 왜 주가가 빠졌느냐면은 상승 기울기가 좀 가팔랐어요. 올라가도 PER이 싸지만 절대 주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메모리 밸류가 아직 비싼 게 아니다. 네. 근데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면 꽝이죠.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가 30%거든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걸 믿을까요 말까요? 걱정되는 뉴스가 나면 그 에너지 틀렸다라는 컨센서스 오면 이걸 못 믿으면 못 사겠죠.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를 믿는다. 팔 필요 없는 거지. 두 번째 질문, 결국은 반도체가 팔려야 되잖아요. 수요가 굉장할 것 같다? 전체 반도체 D램 중에서 그 데이터 센터 비중이 60% 가까이 돼요. 아마존, 구글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데이터 센터가 서버가 다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AI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휴대폰, PC, 컨슈머 쪽이 갈 물량이 없네. 그러네요.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가짜 수요 있는 거 아니에요? 거품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해 볼게요. 첫 번째, 수요가 내년에 얼마나 클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인가요? 이거는 물어볼게요. 챗GPT 쓰세요? 네. 제미나이 쓰세요? 네. 뭐 쓰세요? 둘 다 씁니다. 둘 다 써요? 네. 유료 쓰세요? 무료습니다. 무료 써요. 유료스한테 물어봤는데 내년에 가격이 35,000원 되면은 쓰던 걸 안 쓸까요? 아니요, 쓸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그럼 만약에 오픈 AI 상장된다 그러고 엔트로피 상장된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돈을 벌면은 그럼 걔네들이 반도체 계속 쓰겠죠? 그럼 우리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부담되도록 계속 쓰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토큰을 많이 생성하는 거를 멈출 거냐 안 멈출 것이냐 이거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날리지 워커,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누구 개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고 에이전트 AI라는 걸 씁니다. 야! 이거 너는 조사하고 너는 정리하고 너는 기획안하고 한 3명의 에이전트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질문하고 할 때 보통 몇 번이나 하세요? 5번까지 안 가죠. 힘드니까. 얘네들은 한꺼번에 50번. 그게 얼마나 많은 에이전트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돌릴 것이며 얼마나 많은 루프를 돌릴까요? 그게 토큰 수로에 결정됩니다. 폭발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잖아요. 계산을 못하면 알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 상장이 4분기에 돼요. 상장한다는 거는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돼요. 그럼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뭐가 변수가 될 것인가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도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장은 많은 거를 인더 프라이스 주가에 반영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어쨌든 AI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뭘 해요? 우리 곡괭이를 반도체 사가는 사람들은 가장 큰 게 빅테크 업체들.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하느냐 중요한데 워낙 많이 하니까 내년부터는 투자의 증가율을 좀 둔화되지 되지 않겠어? 걔네들도 현금이 안 도니까. 안 돌아서 그런지 얼마 전에 알파벳, 구글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돈도 많을 텐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퀘스천이죠. 이건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죠. 기호지세. 기호지세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많은 업체들이 내가 안 하더라도 경쟁에서 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경쟁에 도태되죠. 제가 하더라도 내가 같이 하면은 뺏기진 않죠. 루저는 아니죠. 내가 하고 쟤네가 자빠지면은 나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되고 떨어지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기호주세 형국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세운 버크셔가 구글에 이번에 유상증자 때 100억 달러 또 투자한다 했거든요. 작년에 200억 달러 했어. 근데 주가 올랐는데도 알파벳을 믿고 유상증자에 100억 불을 했어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맨 마지막은 뭐냐? 다 좋아, 앞에가 가니까 따라가 하는데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갖고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중국까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수요가 좋은데 반도체 공급량이 너무 빨리 늘면 그 결국에 와서는 수급이 균형이 맞춰질 거 아니야. 수급이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이 아니고 수급이 균형이 맞춰질 것 같은 생각이 커서 잡히면은 주가는 한 6개월 이상 먼저 빠집니다. 아, 먼저 빠져요? 최근에 바클리라는 그 미국계 글로벌 하우스가 일부 소수가 내년 초부터 가격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한 10명에 한 명거는 연말 연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네. 주가는 이제 못 올라갑니다. 6개월 전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그게 때문에. 맞을 것이냐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거의 90% 넘지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7% 되는 게 중국의 CXMT라는 반도체 디램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생산량 증대를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딸리지만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컨슈머 쪽 PC나 휴대폰 쪽에 먼저 가겠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거랑 맞아 떨어지면 가격이 그쪽부터 쭉쭉쭉 빠지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은 그런 패턴으로 가긴 어렵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워낙 물량을 받기 어려우니까 LTA라는 걸 자꾸 맞을라요. LTA는 Long-Term Agreement. 장기 공급가예요. 보통은 한 달짜리 한 분기 한 분기짜리 가격을 내고 하는데 2년치, 3년치를 미리 입도 선매하듯이 다가오고 있어요. 와우. LTA를 맺자고 하는 것이 벌써 얘기가 된 겁니다. 4월달, 3월달, 3, 4, 5월달에 올라간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사이클이 오더라도 이게 폭락하거나 이런 식으로 안 갈 거다. 그걸 아니까 삼성전자 노조도 200조, 240조 벌 수 있으니 보너스는 계속된다? 그럼 우리는 삼성전자 평가할 때 300조, 400조가 아니더라도 야, 200 한 4, 50조 되겠네? 그럼 200, 4, 50조의 영업이익에 그걸 가지고 보수로 잡았을 때 아주 보수요. 25만 원, 45만 원 사이가 나와요. 그 평균 35만 원 얼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네. 낮게 0.8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아요. 35 곱하기 0.8에서. 지금 현재 그런 거지. 네네네. 그럼 85438이 있어 28만 원, 29만 원이잖아요. 그게 엊그제 온 거죠. 지금이네요? 그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은 다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던질 때 산다고. 높게 들어가서 하는 걸 안 따라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지 반박이 많은지 어디가 균형추가 됐는지 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는데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룰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가가 여기 가격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제가 소속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의견은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던스가 될 수 있는 레퍼런스라는 말씀 알려드릴 겁니다. 네, 선택은 다 투자자의 몫입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한 8, 9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같이 갑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만큼 덜 가고요. 마이크론이 빠지면 우리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주식이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아니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변동 폭이 무섭게 오르고 무섭게 떨어지는 게 정말 대한민국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 좋은 질문인데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지금 11위 정도 하거든요. 각 개별 종목의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20몇 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 역할이 작잖아요. 분산돼 있잖아요. 네. 그런 임팩트가 없으니까 가볍게 올라갈 때 가볍게 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합해서 40몇 50%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 가는 거예요. 갈 때도.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시장에서의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는 덜 가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공부하면 돼. 우리가 3월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난리 났습니다. 3월달 뭐 했었죠? 전쟁이 났었죠. 네, 전쟁 났을 때 2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4월달부터 올라가게. 왜? 4월 말에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 계속한다.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때 마이크론이 20% 오릅니다. 그래서 600불이 훨씬 넘어가요. 그리고 5월달에 우리 앵커님이 주식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거 비밀인데.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참 달렸죠. 그때 마이크론이 올라간 거는 CPU 쇼티지 들어보셨어요?
GPU가 잘 돌기 위해서 CPU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주식시장이 난리 난 게 5월달부터예요. 그래서 CPU 시장에서의 강자인 인텔, AMD가 주가가 갔고 CPU도 괜찮으니까 GPU 시장보다는 작지만은 CPU가 엄청 좋겠다고 생각해서 CPU만 따로 뽑아서 시장에 팔겠다고 엔비디아가 나선 것도 5월달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반도체만 올라갔나요? 일반 MLCC도 올라가고 반도체 기판도 올라가고 맞아요. 이렇게 다 올라간 거잖아요. 그 불같은 열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활용 점정은 5월 26일입니다. 주가가 800불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UBS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게 700몇 불일 때인데 지금 목표 주가를 훨씬 넘었거든 이미 535불. 네. 이 자식이 갑자기 3배를 높입니다. 1625불. PER이 이게 9배가 채 안 될 때거든요. 15배를 줍니다. 아까 말했죠? 뭐라 그랬죠? 사이클 주식이 10배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 15배 주면서 뭐라 하면 야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어. 아까 LTA 말씀드렸죠. 롱터 어그리먼트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폭락 없다. 그래서 같은 이익에서 15년 축소된다. 이런 식으로 불러 제꼈어요. 그리고 요 전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 50만 원, 60만 원, 뭐 하이닉스 300만 원, 400만 원 난리 나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그저께 20% 빠졌어요. 다시 864불. 이 목표 주가 나올 때 퀘스천. 이 목표 주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건 최고. 컨센서스 보라.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1000불이었다고. 그럼 1600불이 되는지 이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너무 심하다. 한 1100불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해. 1000불, 1100불. 그럼 거기 곱하기 얼마야 돼? 0.8, 0.7. 그걸 보면서 자기가 기세를 보면서 나갈 거 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1620억가 너무 심하다. 1000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 없는 저한테 사람들은 믿어야죠. 아. 자, 어떻게 잡냐? 이때 660불 실적 좋았을 때 이거는 깨질 수 없거든요. 전세가 폭락하기 전까지. 이 정도 이익 나는 건 팩트라는 개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갈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흥분에 따랐잖아. 이거를 그러면 믿을 것이냐?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중간값을 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781불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거 깨지면 손절매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저는 CPU가 완전히 구라는 아니고 이쪽보다 맞다. 그래서 가중치를 5월 26일 중가에 하면은 827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더 내려가더라도 저가 매수를 발생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충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지? 9배라 했죠. PER. 이게 8배가 안 될 때야. 마이크론이 과거 흐름상 8배가 안 되면 쌉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럼 똑같이 삼성전자는 똑같아 그랬죠. 삼성전자 23% 빠지고 21% 빠지고 비슷하죠? 같이 가죠? 있어요. 네. 근데 5월 27일 얘는 뭐야? 우리는 되게 덜 반영됐네요. 뭐가 있었죠? 노조 파업. 그 변수 때문에 자, 평균합시다. 29만 7,500원. 만약 이거를 조금 믿어봅시다. 가중치하면 30만 원에 31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목표 주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 주가. 컨센서스 얼마라고? 60만 원 이거 말고 57만 원 말고 평균 42만 6천 원. 네이버에 쳐보세요. 이게 또 매일매일 바뀌지만 42만 6천 원. 안전마진 20, 30%. 기세가 안 좋으니까 30% 하면 29만 8천 원.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지 보이죠? 네네네. 하이닉스 똑같이 24% 올라갔죠? 그래서 요거 27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 2배 ETF.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오버된 게 있겠죠? 그러면 요거랑 70% 가중치 주면은 198만 6천 원, 목표 주가가 27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 400만 원도 있지만 평균이 안전마진 30% 하면은 189만 원. 오늘 아까 종가가 187만 원 끝났죠?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 사람들은 못 하죠. 그러면 주가가 금요일 종가에 7배였어. 마이크론 얼마예요? 마이크론이 금요일 종가에 8.5배였어. 그 디스카운트예요. 이건 좀 부담스럽죠? 70% 기준가 하면 목표 주가 아까 안전마진 30% 하면 그 주가가 6배예요. 다른 변수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됐다고 무조건 100% 쓰는 게 아니고 나눠서 기세를 보면서 매일매일. 그러면 과거 사이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8배, 6배에서는 건져지거나 5.9배면 진짜 싼 거고 하이닉스는 예전에는 삼성보다 한참 줄여서 4배까지 가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죠? 5, 6배면 싼 거예요. 그럼 오늘 종가 요거 6.2배, 6.7, 8배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죠? 이때부터 분할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존에 이미 많이 주식을 샀어. 삼성전자 20만 원 샀어. 하이닉스 뭐 140만 원, 160만 원 샀어. 저가 포지션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매크로의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고민해야 돼. 아까 말한 4.7%. 네. 국채 수익률. 아니면 유가가 120달러.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슬슬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때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길이에 따라 달라있죠. 반도체나 이 AI 사이클이 짧게 보시면은 네. 그걸 풀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짜리, 2년, 3년.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많이 들어갔으면 현금이 20% 있으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 신주가 하는 거죠. 언제? 엄청 많이 빠졌을 때. 이게 보수적인 거고요. 중립적인 거는
내가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적어. 30%밖에 없어. 시총은 50%인데 어떡하죠? 그럼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 해가지고 늘렸으면 좋겠죠. 근데 조심할 건 장인이 불안하잖아요. 네. 쓸데없이 같이 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다른 섹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 버리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하려고?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포트폴리오를 너무 선전에만 몰빵을 하면 리스크도 크게 오잖아요. 할 수 없죠. 한국 시장 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걱정되면 미국 시장 하세요. 그런 분산된 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도 된다고 말씀. 아니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삼전에만 들어가지 않고 뭐 말 그대로 소부장에도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부품에도 들어가고 하지 마세요. 와,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화되고 나서 소부장도 하시는 겁니다. 소부장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 30명 해주고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소부장 어떤 거 잘 짚으면 대박이지. 어느 거 잘못 짚으면 쪽박이지. 왜? 소부장은 20배 이하가 없습니다. PER이. 그리고 40배, 30배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꽝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소부장 애매하게 ETF라면은 ETF도 여전히 뭐 한미반도체 중심이 있고 뭐 이스파테스 중심 막 섞여 있거든요. 그 구성을 알고나 하시나? 아니면 개별 종목을 할 수 있나?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애널리스트도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완전 안정되고 나서 진짜 여유가 있을 때 단타로 소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거는 기세가 좋을 때는 0.85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0.85 이상 가는 건 진짜 한 80%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왜? 0.85, 0.5 사고 나서 손절을 못 해. 자기가 높게 들어가고 나서. 네, 그렇죠. 그러면 꽝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보통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꼭 들어간다기보다. 근데 좀 시드가 작은 분들은 삼성전자 하겠지.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30만 거잖아요. 원이고 이거는 200만 그렇죠. 원이니까. 근데 사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자격 차이 안 내. 아까 했잖아. 삼성 3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를 정확히 하지 않았지만 대충 여기 오거든요. 네. 삼성이 이 정도 좀 더 받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왜? 삼성은 하이닉스가 없는 게 있죠. 반도체에서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직 적자지만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개선이 안 되면 여전히 계속 적자면 이거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죠. 삼성전자가 매출이 600조, 500조 되는데 사실은 파운드 해봤자 40조도 안 돼. 그게 적자가 이제 한 분기에 1조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하고 있죠. 그게 흑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중에 하나는 테슬라, 퀄컴 이런 데인데 가시적으로 고객을 못 잡았어요. 테슬라 말고. 그 다크호스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더 벌어질지 퀘스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죠. 지금은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시장에 몸을 맡기세요. 만약에 자기가 공부 안 할 거면 ETF는 낫고요. 애매한 부분 섞어서 하는 게 낫고요. 철저하게 포모에서 안 사고 0.8, 0.7 이하에서 사시면은 올라가는 걸 놓치더라도 내려갈 때 마음 쪼든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김장열 센터장님과 함께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의 실체부터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냉정한 미래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센터장님의 거시적인 분석이 여러분의 반도체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